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마치 자기가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며 바람을 피우다 딱 걸렸다고 하시네요. 무슨 기막힌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글 써보는 것도 처음이고 보내드리는 것도 처음이라 보내드리면서도 좀 망설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뻔뻔한 남정네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혹시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름은 못 밝히지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저는 지금 이혼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바람이고요. 우리 남편은 바람 안 피울 거라는 믿음은 저 멀리 날아간 지 오래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아빠가 술 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얼굴은 착하게 생긴 새끼가 바람을 피워? 그렇습니다. 정말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나이보다 최소 5살은 젊어 보이는 동안에 누가 봐도 선량하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세상에는 착하게 생긴 사기꾼이 정말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착하게 생긴 주제에 그 내면은 추악하기 그지없던 인간이었던 거죠. 우리 남편은 보험 외판원이었습니다. 보험왕은 아니라도 그 자리를 노릴 정도의 사람이기는 했어요. 동안에 착하게 생기고 거기에다 믿음직스럽게 생기기까지 한 얼굴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참 신뢰가는 사람이거든요. 외판원들이 입에 발린 소리가 지나치면 오히려 귀에 거슬릴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의 말솜씨는 정말 알아줘야 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도 그 말솜씨에 넘어가서 결혼한 거라니까요. 사실 사람이 말 잘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특히 남편처럼 영업일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영업일이나 잘할 것이지 외간 여자를 끌어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징조가 있기는 했어요. 작년 초였던가 제 지인이 남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지인은 그 사람이 제 남편인 걸 알았지만 남편은 그 사람이 제 지인인 걸 모르는 상황이었죠. 절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었으니까요. 그 만남을 가진 뒤 지인이 제게 말하더군요. 너희 남편 좀 이상한 것 같더라. 뭐가 이상해? 자기가 결혼을 안 했대. 뭐라고? 자기가 총각이고 보험이랑 결혼해서 고객님을 더욱 성심성의껏 모실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지인의 말을 전해들은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밖에서 총각 행세하고 다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제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남편도 실토하더군요. 하지만 별일 아니라는 투였습니다. 맞아. 사실 총각 행세하는 게 여러모로 일하기 편하거든. 어째서? 총각 행세해야 여자 고객들이 마음의 벽을 쌓지 않고 대해주더라고. 그래서 몇 번 총각인 척 하다가 보니 버릇이 되었네. 걱정하지 마. 어디까지나 일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설마 자기 놔두고 바람이라도 피우겠어? 이렇게 남편은 몇 번이나 절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고객은 자기가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때문이다. 어차피 고객은 고객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라 총각 행세한다고 문제될 건 없다. 고객들에게 총각이라고 뻥 좀 친다고 우리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청산유수로 늘어놓으니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총각 사칭 사건은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평소에 남편에게 이상한 모습이 있었다면 의심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한 양반이 버젓이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고 게다가 바람까지 피웠는데 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죠. 다행히 하늘이 무심치 않았나 봅니다. 치밀했던 남편의 불륜 행각이 마침내 드러났거든요.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절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누가 죽었어? 언니 남편 말이야. 우리 남편이 왜? 이 사진부터 봐. 여동생이 내민 스마트폰에 기막힌 광경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처음 보는 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겁니다. 이거 어디서 찍었어? 내 남자친구랑 모텔에 가려는데 멀리서 형부 같은 사람을 보고 얼른 찍은 거야. 이거 형부 아니야? 문제의 사진은 제가 봐도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뒷모습과 살짝 드러난 옆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는데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 옆 얼굴까지 남편의 그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이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동생은 돌려보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한 번 드니 걷잡을 수 없더군요.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 것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저가 재택근무를 하느라 평소에는 집에 있는데 제가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자기야, 나 며칠 출장 다녀와야 해. 자기가 출장을 다 가? 회사에서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시행하니까
꼭 참석하라 하더라고. 3박 4일로 다녀와야겠어.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워크숍이 아니라 제가 며칠 일을 못한다고 휴가를 냈어요.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집을 잘 비우지 않는 제가 모처럼 집을 비우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미끼를 물지 않기를 바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보다는 안 피우는 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집 주변에서 매복하고 있는데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나가더군요. 보험이라는 사람이라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유독 늦게 나가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가고 30분도 되지 않아 한 여자를 끼고 오더군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년을 끼고 우리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당장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왕 기다린 거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적인 장면을 잡고 싶었거든요. 2시간쯤 지나고 슬슬 연놈들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나왔어. 바람 피우는 연놈들 반응이 궁금해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안방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뻔히 짐작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양 천천히 안방으로 가서 방문을 열었어요. 당장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리니 옷장 쪽에서 인기척이 나네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그대로 옷장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그년이 실오라기도 안 걸치고 벌거벗은 채 옷장에 숨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상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솟아오르더군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퍼부려다 참았습니다. 대신 증거사진을 여러 장 찍고 영상도 짧게 찍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불륜 증거를 잡은 거죠. 혹시나 정신 차린 남편이 스마트폰 빼앗을까봐 재빨리 클라우드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연놈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쓰레기 연놈들아, 내 집에서 무슨 짓이야? 너희 이제 인생 조진 줄 알아. 그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사이 안방에 어지럽혀져 있던 옷가지들을 뒤졌어요. 뒤지다 보니 그년의 지갑이 나오더군요. 지갑 뒤질 것도 없이 지갑 열기 무섭게 신분증이 나갔습니다. 일단 신분증도 사진 찍어뒀고 그 길로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펄펄 뛰십니다. 남편은 물론 그년까지 깡그리 묶어서 위자료 받아내고 이혼하라고 하세요. 예전에 엄마가 법 관련 언론에서 일하셔서 그쪽에 아는 분이 많거든요. 그쪽 소개받아서 곧바로 법적 대응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건 제 치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크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야 남편이 바람 피우고 불륜녀가 불륜한 게 소문이 다 날 테니까요. 솔직히 전 그 연놈들의 불륜 장면을 인터넷에 뿌려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분이 제가 일부러 증거사진을 퍼뜨리면 제게 법적 책임이 가해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소문을 퍼뜨리는 식으로 보복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충고에 따라 불륜 커플이 가능한 한 많이 마음 아파하도록 여기저기 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보험왕까지 노리던 남편 직장과 고객들에게도 소문이 다 퍼졌더군요. 덕분에 실적도 폭락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시국이 안 좋아서 실적이 떨어지던 와중에 아예 수직 낙하했대요. 불륜녀 역시 제가 계속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불륜행위를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 못 견디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더군요. 이제 민사 걸고 이혼소송에서 가능한 많은 재산과 위자료를 뜯어낼 겁니다. 그것이 그 연놈이 저지른 죄랑 남편에게 배신당한 제 삶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길일 테니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이 집에까지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불륜이 명백하고 이혼소송까지 시작되었다면 빨리 헤어지는 것이 정답일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